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거대한 지적 탐구가 하나 있었어요. 무려 2000년 동안 궁극의 진실이 대체 뭘까? 이걸 쫓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게 뚝 멈춰버린 겁니다. 정말 미스터리하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형이상학의 죽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궁극적 실제라는 게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 탐구가 멈췄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탐정이 되어서 도대체 무엇이 혹은 누가 이 거대한 형이상학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그 단서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바로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형이상학입니다. 형이상학이 뭐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실제, 존재, 세계의 근본적인 본질이 뭘까? 이걸 파헤치려는 거대한 철학적 탐구였어요. 플라톤이나 데카르트 같은 엄청난 철학자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순수한 이성의 힘만으로 신은 존재하는가? 영혼은 영원한가? 같은 궁극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진짜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엄청난 탐구가 지적으로 파산했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토록 위대해 보였던 질문들은 그냥 의미 없는 설이라고 치부되어 버렸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대 철학자들 거의 전부가 이 2000년짜리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하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정말이지 지성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몰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바로 혁명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가 형이상학을 아예 끝장내버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칸트가 뭘 했냐면 철학계에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왔어요. 예전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마음은 그냥 거울 같은 거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지. 근데 칸트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정반대라고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 구조화한다고 주장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치 평생 벗을 수 없는 어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그 자체, 삶을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경을 통해 보여지는 세상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칸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이걸 현상이라고 불렀고요. 우리 경험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진짜 세계를 물자체라고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선언해버립니다. 인간의 이성은 현상의 세계 안에 갇혀있다. 저 너머에 있는 물자체의 세계에는 영원히 다다를 수 없다라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형이상학의 가장 큰 목표, 그러니까 경험 너머의 진짜 실제를 이성으로 파악하겠다는 그 시도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작부터 막혀버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용의자를 만나보죠. 이 사람은 회의주의자 데이비드 휴입니다. 휴는요, 형이상학에 서 있는 그 이성이라는 기반이 사실 얼마나 허술하고 엉성한지를 아주 그냥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휴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이 한마디를 들어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불에 던져버려라. 거기엔 궤변과 환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 이건 형이상학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흉이 던진 가장 치명적인 폭탄은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른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흉은 이게 자연의 법칙 같은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냥 우리의 심리적인 습관일 뿐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건 그냥 A라는 사건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반복해서 보는 것뿐이에요. 그 둘 사이에 무슨 필연적인 연결고리,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즉 인과성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와, 형이상학에 가장 굳게 믿고 의지했던 핵심 기동 하나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휴이 아주 날카로운 테스트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휴의 갈퀴라고 불러요. 모든 의미 있는 주장은 이 갈퀴의 양쪽 날 중 하나에는 걸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 날은 뭐냐? 수학처럼 정의상 무조건 참인 관념의 관계. 다른 쪽 날은 뭐냐? 과학처럼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문제. 이 둘 중 하나여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형이상학의 주장들은 어떨까요? 신의 존재, 영혼의 불멸? 이런 것들은 이 테스트에 넣어보니 양쪽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논리적 진리도 아니고 경험적 사실도 아니니까요. 결국 이건 이성적인 근거가 아예 없구나라는 사실만 밝혀진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용의자들입니다.
이번엔 개인이 아니라 그룹이에요. 바로 언어 탐정들이라고 불리는 비트겐슈타인과 논리 실증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무기는 바로 언어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격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이었죠. 이 사람들은 형이상학은 답이 틀린 게 아니다. 질문 자체가 그냥 헛소리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초록색 생각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 같은 질문이에요.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없죠. 근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형이상학의 질문들이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문법적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언어적 착각일 뿐이라고요. 특히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자비한 도구를 썼는데요. 바로 검증 원리입니다. 기준은 딱 두 개예요. 첫째, 2 더하기 2는 4다처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 둘째, 밖에 비가 오고 있다처럼 경험으로 확인이 가능한가? 만약 이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의미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끝! 이 무시무시한 기준으로 형이상학의 주장들을 싹 다 쥐어버린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이네요. 과연 형이상학은 어떻게, 왜 죽음에 이르게 된 걸까요?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공격이 어떻게 점점 더 강력해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18세기에 흉이 형이상학의 발매치를 흔들어 놓고 칸트가 저 너머엔 갈 수 없다고 벽을 세웠죠. 이걸 시작으로 20세기에 들어서는 비트겐슈타인과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애초에 그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 하면서 아예 숨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거의 170년에 걸쳐서 이 공격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점점 더 치명적으로 발전해 온 거죠. 자, 최종 판결입니다.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여러 명의 공범에 의한 완벽한 연쇄 공격이었어요. 칸트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문을 쾅 닫아버렸고, 흉은 형이상학이 서 있던 기반이 사실은 모래성이었다고 폭로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 탐정들은 그들이 던졌던 위대한 질문들 자체가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이렇게 철학이 스스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 그 빈자리에 경험적 증거라는 강력한 무기를 든 과학이 새로운 왕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형이상학은 말 그대로 모든 전선에서 완패한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궁극의 진실을 찾게 떠던 2000년짜리 여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면 오늘날 철학은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철학의 목적은 이제 뭘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형이상학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하고도 거대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